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노후가 그렇게까지 암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얼마 전에 노후에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후가 안심이 된다는 분들도 계셨고, 덕분에 막연하던 노후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노후 적정 생활비는 100만원만 돼도 된다는 분도 계셨고, 또 자산이 넉넉하신데도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노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세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도 알아볼 겸 노후 적정 생활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노후 적정 생활비로 한 달에 600만원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서민들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을 경제 전문가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까 의아했는데요. 전문가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서민들에게 노후 한 달 생활비 600만원은 꿈같은 금액이고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서민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꾸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고소득자나 전문직, 부자들에게 한 달 생활비 6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어쩌면 소소해 보이는 금액일 수도 있겠죠. 이 경제 전문가는 방송에서 난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광고한 거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게 자신 홍보를 한 거겠죠. 정말 냉정하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부부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한 달 277만원, 최소 생활비는 198만원이었어요. 혼자이신 분이라면 적정 생활비는 한 달 177만원, 최소 생활비는 124만원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 금액이다 보니 서울이나 대도시는 이 금액보다 대략 10에서 20% 정도 더 필요할 거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이 금액에서 10에서 20% 적은 금액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한 달 600만원만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한 달 적정 생활비인 277만원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이 들면 돈 쓸 때도 별로 없는데 277만원이면 노후 두 부부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젊어서 대기업 다니고 높은 연봉 받던 분들 입장에서는 평상시 씀씀이가 있다 보니 그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냐고 하실 수 있어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습관에 따라서 적정 생활비는 천차만별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되지 않을 적정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지만 또 100만원으로도 한 달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1000만원이라도 부족한 분도 있을 테니까요. 내가 노후에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싶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크게 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퇴 후 나와 배우자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달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꺼번에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 가능한 링크를 아래 설명창에 남겨둘 테니 내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까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연금 알아보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신청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등 인증창이 뜨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했다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해요. 3영업일이 지난 이후 조회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저와 아내의 연금을 모두 조회해 봤는데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연금 들어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돼요. 아직 주택연금은 가입하지 않아서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노후를 계획하기 위한 일인데 며칠 정도 기다리더라도 내가 연금을 얼마 받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만약 장사꾼이 제품의 원가도 모르면서 물건을 판다면 어떨까요? 팔면서도 이게 얼마가 남는지 또는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게가 운영되겠어요? 노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달 받는 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매달 얼마를 쓸지 계획을 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확인이 될 거고요.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은 가입하신 분들만 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금 부분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더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내장사해야 돈 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자영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모아둔 자금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직장인에 비해서 노후 받을 연금이 평균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들 젊었을 때 유리지갑이라고 툴툴거렸지만 막상 노후가 되니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받을 연금을 확인하셨다면 스스로 노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를 점검해 보세요. 적정생활비는 본인만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초반에는 여행이다, 취미활동이다 하면서 생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 2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대부분 시들해지고 은퇴 전 생활비보다는 적게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노후 적정생활비는 은퇴 전 한 달에 쓰던 금액의 70에서 80% 선으로 책정하면 일반적이에요. 한 달에 300만원을 쓰셨다면 210만원에서 240만원, 400만원을 쓰셨다면 280만원에서 320만원, 500만원을 쓰셨다면 350에서 400만원 정도인 건데요. 교통비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기 때문에 밖에서 쓰는 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식비나 냉난방비 등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은퇴 전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편이고요. 여기에 약간만 생활을 검약하게 유지하시면 은퇴 전 70에서 80% 선의 생활비면 불편하지 않게 생활이 가능해요. 또 60대, 70대, 80대, 90대 연령대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보통 80대까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지만 이제 대부분 90세 이상 산다고 보셔야 해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생활비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의료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평균 수준의 삶을 살아왔다면 크게 힘들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 얘기라 이것보다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노후가 더 여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두 부부 받는 연금을 다 합쳐도 은퇴 전 생활비의 50% 선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연금 이외에 모아둔 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동안에 소비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줄어든 금액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노후에도 일정 수준 소득을 유지하셔야 해요. 아직 좀이라도 젊을 때 남은 노후에 할 일들을 좀 긴 안목에서 찾으셔야 해요. 당장 급하다고 상대적으로 취직이 쉬운 일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들은 지속성도 약하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러니 지금은 고생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는 고정비도 줄이세요. 주거비, 교통비, 외식비 등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아직 주택연금 가입 전이시면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집을 외곽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아니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나은지도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유독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그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즘 평균 수명 감안하면 나 죽을 때면 자식도 이미 다 늙어있는 상태예요. 다 늙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자녀 젊었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부담 덜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게 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해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낫지 않을까요? 내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좋고요. 또 당장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니 좋고요. 자녀도 이걸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처럼 수명이 60, 70 정도면 모를까 기본 80에서 90세 어쩌면 100세 이상 살지도 모르는데 자식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생각은 접으셔야 해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 3,180원이고요. 부부 합산 수급액은 최대 51만 7,080원으로 2022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1%가 인상됐어요.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에요. 들어오는 소득도 얼마 없는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보유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기초연금은 매월 들어오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단독 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계산은 꽤 복잡한데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링크도 하단에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알아서 대비를 하셔야 해요. 또 매월 연금 수령액이 노후를 보내시기에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됐는데요. 제대로 연금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세대거든요. 매월 받는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노후를 꾸려갈 수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거나 대부분 탄탄한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수령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유한 자산도 여유가 있죠. 이런 분들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남은 노후 안정적으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종신형으로 해야 하고요. 돈을 불리자고 무리하게 목돈으로 찾아서 투자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게 최고라 권장하진 않아요. 또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할 일을 찾으세요. 당장 돈이 궁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 하면 즐거운 일, 보람되는 일을 찾아서 남은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만큼 베풀며 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또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혜택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혜택을 베품으로 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찾아보면 세상에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들과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베풀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노후 적정생활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조디 피츠제랄드는 노후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노후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